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이 두 번째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엔 탄도미사일 3발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바이든 대통령 뒤로 연달아 쐈습니다. 이금평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순안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6시에 포착된 첫 미사일 한 발은 최고 고도 540km를 기록하며 360km를 날아갔습니다. 이후 6시 37분과 42분에도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이 포착됐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20km를 기록하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져 발사 실패에 무게가 실립니다. 세 번째 미사일은 최고 고도 60km, 비행거리 760km로 탐지됐습니다. 군 당국은 첫 번째 미사일을 신형 ICBM 화성 17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공중 폭발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발사했다는 겁니다. 이번 발사에선 앞서 실패한 1단 추진체 연소가 일정 수준 이루어졌고 단 분리도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의 경우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 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을 동시에 겨냥한 무력 시위를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일 방문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도발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도발이 이루어졌다며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으로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대 도발과 강력 규탄 같은 강경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한미 군사당국은 동해상에 지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공동 대응했습니다. 이어서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사일 도발 90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첫 NSC입니다. 북한의 도발 상황을 엄중하게 본 겁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도발의 시점과 장거리와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 쏜 의도에 주목했습니다. 김태우 안보실 1차장은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있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에 도발했다며 한미 동맹에 대한 동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도발 대응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 차원의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 직후 한미 군사당국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의 현무투 지대지 미사일과 미군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5분 간격으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도발 징후가 포착된 어젠 완전 무장한 F-15K 전투기 30여 대를 동원해 이른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가동을 통한 시뮬레이션과 야외 기동 훈련의 정상화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김태우 1차장은 당장은 계획에 없다면서도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전투기,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확장 억제 실행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한 실질적 대응 조치를 명확히 하면서 향후 대북 정책 역시 강경 기조를 흐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까지 포착되고 있어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C 강현입니다. 네, 이렇게 한미일과 북중러의 긴장된 구도가 더욱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군용기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하겠습니다. 박성우 특파원, 군용기 영상을 공개한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군요. 네, 중국 관영 매체가 러시아 국방부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형 항공기가 바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장거리 폭격기인 투폴레프 95입니다. 이 이륙부터 비행 장면까지 다 담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중국의 전략 폭격기인 홍6 2대를 시작으로 해서 러시아의 이 폭격기 2대와 이 전투기 2대 등 6대가 함께 제주도 남단과 동해상 등에서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군사 조치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부터 합동 초계 비행을 시작해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런데 매년 12월에 실시하던 합동훈련을 이번엔 7개월가량 앞당긴 5월에 그것도 바이든 미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벌였습니다. 이 한미를 상대로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네, 시점이 중요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는 시점에 떠난 뒤죠. 세 나라가 일제히 공조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상호 논의를 통해서 시기를 조절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사일 발사 전후로 이 폭격기를 출격시키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이 북중러 세 나라 간에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로 또 중국은 대만과 반중 동맹 문제로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미일 동맹이 공고해지면서 이 북중러 역시 결속을 다지고 나설 수 있어 이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 양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박상훈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